60세 이상이라면 지금 이 순간부터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절이 아픈 것은 나이 때문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지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나이는 단지 한 부분일 뿐입니다. 진짜 원인은 우리 식탁 위, 바로 무엇을 매일 먹느냐에 숨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단순히 비타민C를 보충하는 달콤한 간식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특정 과일이 관절 속에 숨어 있는 염증을 가라앉히고 연골의 미세한 손상을 회복하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과일 한 입이 진통제를 대신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마트에서 단돈 몇천 원으로 구할 수 있는 항염 과일 어불가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더불어 잘못된 섭취 습관과 당분 과잉의 위험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영상을 절대 중간에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도시는 어디입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은 도시의 어르신들과 건강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작은 댓글 하나가 건강 공동체의 시작이 됩니다. 저는 30년 넘게 노인의 무릎과 허리를 진료해온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수술이 두려워서, 약 부작용이 무서워서 그저 참고 사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마디만 던지면 눈빛이 바뀌곤 했습니다. 지금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식탁에 올라가는 음식, 특히 과일을 바꾸는 순간부터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장수마을로 알려진 오키나와에서는 어르신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특정 과일을 챙겨 드십니다. 그 결과 80세가 넘어도 무릎 관절이 튼튼하고 허리가 곧은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서구 국가에서는 당도가 높은 가공과일 주스를 즐겨 마시다가 관절염 발생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선택과 습관이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논쟁은 이어집니다. 과일 속 당분이 관절에 해로운가, 아니면 항산화 성분이 더 큰 이득을 주는가? 일부 연구자는 당분을 경계하라고 하고 다른 연구자는 항염 효과가 훨씬 크다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답은 무엇일까요? 제 결론은 분명합니다. 과일은 선택과 양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옳은 종류를 올바른 방식으로 먹는다면 약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 있으십니까? 내 관절은 앞으로 10년 뒤에도 지금처럼 움직일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이 훌가지 과일을 매일 챙겨 드신다면 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시면 앞으로 10년 안에 무릎 연골의 일사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신다면 오늘 저녁 장바구니에서부터 관절을 살리는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걸을 수 있고 스스로 나설 수 있는 노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마음속으로 결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관절을 지킨다. 나는 내 삶을 젊게 만든다. 이 결심 하나가 여러분의 무릎과 허리를 5년, 10년 더 지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으로의 시간 동안 저는 여러분께 마트에서 바로 살 수 있는 20가지 항염 과일을 하나하나 풀어드릴 겁니다. 아마 그중 몇 가지는 매일 마주하지만 그냥 지나쳤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후로는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을 겁니다. 이제
첫 번째 과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과일은 마트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한 항산화 파워를 가진 과일입니다.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블루베리를 단순히 요거트에 올리는 토핑 혹은 다이어트용 간식 정도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블루베리는 관절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블루베리 속에 풍부한 안토시아닌이 염증 반응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관절염 환자의 무릎 관절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염증인데 이 성분이 마치 작은 소방관처럼 관절 속에서 불길을 꺼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미국 국립보건원 NIH에서는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염증 지표 CRP가 유의하게 낮아졌다는 보고를 내놓았습니다. 이 연구에서 흥미로운 점은 단순히 염증 수치만 내려간 것이 아니라 환자들이 스스로 느끼는 무릎 통증도 줄었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체감적으로도 확실한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은 단지 관절만 돕는 것이 아니라 혈관과 뇌 건강까지 함께 지켜준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무릎이 편안해지고 기억력까지 맑아진다면 이것보다 좋은 과일이 어디 있을까요?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블루베리의 효과가 실제 임상에서 얼마나 강력한가? 과일 자체보다도 생활 습관 전반이 더 큰 영향을 주지 않는가? 하지만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습관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장바구니에 블루베리 하나를 추가하는 것은 쉽습니다. 작은 시작이지만 꾸준히 이어가면 몸이 먼저 반응을 보입니다. 여기서 잠깐 잘 알려지지 않은 퀴즈 같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는 원래 북미 인디언들의 전통 약재였습니다. 그들은 관절이 붓거나 허리 통증이 심할 때 블루베리 즙을 내어 먹곤 했습니다. 그 지혜가 현대 과학과 만난 결과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항염 연구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블루베리를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블루베리 주스나 잼을 사 드시는데 그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중 제품에는 설탕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분 과다는 관절 염증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저는 항상 생 블루베리 혹은 냉동 블루베리를 권합니다. 냉동이라도 항산화 성분은 그대로 유지되니까요. 여기서 잠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일을 먹을 때 껍질을 벗겨 드시나요? 아니면 그대로 드시나요? 블루베리의 경우 껍질에 가장 많은 안토시아닌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꼭 껍질째 드셔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를 먹을 때 유제품과 함께 먹으면 안토시아닌 흡수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섞어 먹는 대신 아침 공복에 한 줌 따로 드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단순하지만 관절을 살리는 똑똑한 습관이 되는 것이지요. 자,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매일 저녁 식탁 끝에 블루베리 한 줌이 올라온다면 앞으로 6개월 뒤 여러분의 무릎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쑤신다는 느낌 대신 아직은 괜찮네 라는 안도감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일은 간식이 아닙니다. 약이자 치료제이자 노후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블루베리, 단순히 비싼 수입 과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냉동 제품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입니다. 하루에 작은 한 줌, 그것이 여러분의 관절을 지켜줄 첫 번째 열쇠입니다. 이제
두 번째 과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달콤하지만 혈당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무릎 통증을 줄여주는 과일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두 번째 과일은 단맛이 강하지만 혈당 걱정을 줄여주고 무엇보다 무릎과 허리의 염증을 잠재우는 과일입니다. 바로 체리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체리를 그냥 고급 과일 혹은 여름철 한정으로 먹는 별미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체리는 단순히 맛있는 과일을 넘어 관절 건강을 위한 강력한 천연 항염제 역할을 합니다. 그 비밀은 바로 체리 속 안토시아닌과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두 가지는 염증 반응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줄이며 심지어 혈액 속 요산 수치를 낮춰 통풍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미시간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체리를 섭취한 그룹은 무릎 관절염 증상이 뚜렷하게 완화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단지 통증이 줄어든 것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수면의 질까지 좋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염증이 줄면 밤에 통증 때문에 자주 깨는 일이 줄어드니 결과적으로 숙면까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체리는 단순히 관절뿐 아니라 심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체리 속에 있는 케르세틴은 혈압을 안정시켜주고 혈관의 긴장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즉, 한 줌의 체리가 무릎을 지키는 동시에 심장을 젊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는 체리의 효과가 단기간에만 나타나고 장기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다른 연구자들은 꾸준히 섭취할 경우 관절 수술 시기를 늦출 수 있을 정도로 의미 있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완벽한 답을 기다리다가는 관절이 먼저 망가집니다. 지금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십시오. 여기서 조금 흥미로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선수들 사이에서는 체리 주스가 비밀 무기로 불립니다. 경기 후 회복을 돕고 근육 통증을 줄여주기 때문인데 실제로 몇몇 구단은 공식적으로 선수들에게 체리 주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젊은 선수들도 회복에 도움을 받는다면 관절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과일 아닐까요?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체리 주스 대부분은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오히려 염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100% 무가당 체리 주스를 선택하거나 가장 좋은 방법은 생체리를 그대로 드시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달콤한 걸 좋아하는데 관절 때문에 참아야 할까? 체리는 그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달콤하지만 오히려 관절을 보호해주는 드문 과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실천 팁을 드리겠습니다. 체리를 먹을 때는 저녁 식사 후 디저트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저녁에 섭취한 체리 속 멜라토닌이 수면 호르몬 분비를 돕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을 깊게 자고 밤새 관절이 회복되는 효과까지 얻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저녁 식사 후 가족들과 함께 체리를 나눠 먹습니다. 달콤한 맛에 기분이 좋아지고 밤에는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무릎 통증이 조금 줄어든 것을 느낀다면 얼마나 든든하시겠습니까?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은 부작용이 있지만 과일은 선물입니다. 체리는 달콤한 선물 중에서도 관절을 위한 최고의 보약입니다. 오늘 장을 보러 가신다면 블루베리와 함께 체리도 꼭 장바구니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무릎의 염증을 잠재우고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과일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관절뿐 아니라 뼈와 연골을 지키는 칼슘 흡수 도우미 과일입니다. 관절을 지키려면 단순히 염증만 줄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뼈와 연골 자체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런데 뼈 건강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칼슘을 많이 먹으면 된다고만 생각하시지요. 그러나 사실은 칼슘은 혼자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합니다. 칼슘을 제대로 흡수하고 뼈와 관절에 붙여주는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바로 오늘 소개할 세 번째 과일, 오렌지입니다. 오렌지는 단순히 비타민C가 많은 과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칼슘 흡수를 촉진하는 강력한 도우미입니다. 비타민C가 풍부하면 체내에서 콜라겐 합성이 활발해지는데 콜라겐은 연골과 인대를 연결하는 주요 단백질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렌지는 뼈와 뼈 사이를 부드럽게 붙여주는 접착제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호주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매일 오렌지를 섭취한 노년층에서 관절염 진행 속도가 늦춰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여성 노인에게서 효과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여성 호르몬 감소로 인해 뼈와 관절이 급격히 약해지는 시기를 비타민C가 완충해 주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렌지는 단순히 비타민C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헤스페리딘이라는 플라보노이드도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고 혈류를 개선합니다. 결국 무릎과 허리에 산소와 영양이 원활하게 공급되어 관절 회복이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즉, 오렌지 한 개가 뼈와 관절, 그리고 혈관까지 동시에 지켜주는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오렌지 주스가 더 편리하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오렌지 주스는 당분이 너무 높아 오히려 관절에 해롭다고 반박합니다. 실제로 시판되는 오렌지 주스에는 설탕이 첨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제가 환자분들께 드리는 조언은 명확합니다. 까철리 껍질을 벗긴 생오렌지를 드십시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혹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매일 먹는 과일이 뼈와 관절에 진짜 도움이 될까? 그 답이 바로 오렌지입니다. 단순히 입맛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릎과 허리의 기초를 튼튼히 다져주는 과일이니까요. 또 하나 실천 팁을 드리겠습니다. 오렌지를 먹을 때는 단순히 즙만 먹지 말고 하얀 속껍질, 알베돈까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에 플라보노이드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통의학에서는 오렌지 속껍질을 말려 차로 끓여 먹기도 했습니다. 현대 과학과 전통 지혜가 같은 길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언제 오렌지를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아침보다는 점심 이후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비타민C는 에너지를 활성화시켜 주어 저녁에 먹을 경우 오히려 숙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점심 후 오렌지 한 개는 가장 이상적인 타이밍이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점심 식사 후 오렌지 한 개를 천천히 씹어 먹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상큼한 맛이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고 그 순간 여러분의 뼈와 관절 속에서는 조용히 치유가 시작됩니다. 무릎 속에서 부드럽게 새살이 차오르는 듯한 느낌, 그 작은 변화를 느끼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릎이 시리다고 약만 찾지 마세요. 오렌지 하나가 약이 되고 삶을 바꿉니다. 오늘 마트에 가신다면 블루베리, 체리와 함께 오렌지도 꼭 장바구니에 담아보십시오. 세 가지 과일만 꾸준히 챙겨도 관절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과일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관절만이 아니라 혈관과 관절을 동시에 보호하는 과일입니다. 관절 건강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무릎이나 허리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사실 혈관과 관절은 때를 이어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혈액이 원활히 흐르지 않으면 무릎과 허리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이 공급되지 못합니다. 결국 관절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작은 염증도 쉽게 커져 만성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소개할 네 번째 과일은 바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지켜주는 특별한 열매, 석류만입니다. 석류는 오래전부터 여성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석류가 관절염 환자의 염증 수치를 낮추고 혈류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석류 속에는 엘라직산과 푸니칼라진이라는 독특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이 관절 안에서 염증을 억제하고 동시에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셈이지요.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에서 진행한 임상 실험에서는 석류 추출물을 섭취한 관절염 환자들이 통증 강도와 염증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환자들은 무릎의 뻣뻣함이 줄고 걷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단순히 통증 완화가 아니라 삶의 질 자체가 달라진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대 페르시아에서는 석류를 생명의 과일이라고 불렀습니다. 군인들이 전쟁터로 나갈 때 석류를 챙겼다고 하는데 이는 체력과 관절을 지켜준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과학이 발전한 지금 그 믿음이 사실로 증명되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석류는 혈관 건강에는 좋지만 관절에는 큰 효과가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메타 분석 결과 석류의 항산화 성분은 분명히 관절 조직에서 염증 반응을 줄여준다는 증거가 쌓이고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큰 수술을 피하려면 작은 과일부터 챙기십시오.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관절이 아파서 걷기 힘든데 혈압 약까지 먹고 있다면 어떡하지? 바로 이런 분들께 석류는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관절과 혈관을 동시에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석류 음료는 대부분 과당과 향료가 들어 있습니다. 오히려 무릎과 혈관에 해로울 수 있지요.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석류 알맹이를 직접 먹거나 100% 착즙 원액을 소량씩 섭취하는 것입니다. 하루 반 컵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실천 팁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석류를 드실 때는 견과류와 함께 섭취하면 좋습니다. 불포화 지방이 항산화 성분의 흡수를 돕기 때문에 효과가 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오후 간식으로 석류와 아몬드를 함께 드시면 관절과 혈관 모두가 이득을 보는 것이지요.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저녁 손주들과 함께 석류 알맹이를 하나씩 톡톡 터뜨려 먹습니다. 아이들은 달콤해서 좋아하고 어르신들은 무릎이 편안해집니다. 이처럼 세대를 이어 즐길 수 있는 과일이 바로 석류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관절은 피가 잘 통해야 산다. 피가 막히면 관절도 막힌다. 석류는 그 길을 열어주는 열쇠다. 이제 여러분의 장바구니에는 블루베리, 체리, 오렌지, 그리고 석류가 들어있습니다. 4가지 과일만 챙겨도 관절의 미래는 지금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5번째 과일은 값은 소박하지만 효과만큼은 고급 보약에 버금가는 과일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블루베리, 체리, 오렌지, 석류는 조금은 특별하고 때로는 가격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소개할 5번째 과일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한겸 효과만큼은 고급 영양제를 뛰어넘습니다.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는 너무 흔해서 그 가치를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보면 사과는 관절의 친구라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과 껍질과 과육에 풍부한 퀘르세틴, 퀘르체틴이라는 항산화 성분 덕분입니다. 이 성분은 염증 반응을 완화하고 관절, 내 연골이 손상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쉽게 말해 사과는 관절을 부드럽게 코팅해주는 보호막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팀은 매일 사과를 섭취한 노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관절염 발생 위험이 30% 낮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사과 속 식이섬유는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하여 전신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장 건강과 관절 건강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의외로 많이들 모르십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옛 속담에 하루에 사과 하나면 의사가 필요 없다라는 말이 있지요. 그런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만성질환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사과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은 단순히 관절 건강뿐만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는 사과의 항염 효과는 과장됐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다른 연구자들은 사과에 포함된 수용성 섬유질 펙틴과 퀘르세틴의 조합은 약으로도 대체하기 힘든 천연 항염제라고 강조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과는 싸다고 얕잡아 보지 마십시오. 값보다 훨씬 큰 가치를 줍니다. 여러분은 혹시 사과를 드실 때 껍질을 벗겨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농약 걱정 때문에 껍질을 깎지만 사실 사과 껍질에 퀘르세틴이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기농 사과나 깨끗이 세척한 사과라면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관절에 훨씬 이득이 됩니다. 실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과를 그냥 베어 먹는 것도 좋지만 아침에 따뜻한 물과 함께 사과 반 개를 드셔보십시오. 따뜻한 물이 소화를 돕고 사과 속 섬유질이 장을 부드럽게 해주어 전신 염증이 줄어듭니다. 특히 아침에 관절이 뻣뻣한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비싼 과일만이 내 관절을 지켜줄까? 답은 아니오입니다. 사과처럼 저렴하고 어디서나 살 수 있는 과일이 오히려 꾸준히 먹기에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선택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한 분은 무릎 관절염으로 진통제를 달고 살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제가 매일 아침 사과 반 개를 껍질째 드셔보세요 라고 권했고 6개월 뒤 다시 찾아왔을 때 그분은 훨씬 가벼운 걸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물론 약을 완전히 끊은 건 아니었지만 사과 덕분에 약을 줄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든다.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장을 보러 가셔서 사과 몇 개를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그날 저녁 식구들과 나누어 먹으며 이 작은 과일이 내 무릎을 지키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는 순간 여러분의 건강 루틴은 이미 달라져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값싼 과일 하나가 약보다 낫습니다. 사과는 관절의 보험입니다. 이제 5가지 과일을 함께 보셨습니다. 다음으로는 6번째 과일, 근육과 관절 회복을 동시에 돕는 숨은 영웅을 소개하겠습니다. 관절 건강을 지키려면 뼈와 연골만이 아니라 근육도 반드시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근육은 관절을 보호하는 가장 튼튼한 버팀목이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과 허리에 가해지는 하중이 커져서 작은 충격에도 관절이 쉽게 손상됩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할 6번째 과일은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근육 회복과 관절 보호를 동시에 돕는 영웅 같은 과일입니다. 바로 바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나나를 단순히 에너지가 필요할 때 먹는 간식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나나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칼륨은 체내 염분을 조절해 혈압을 안정시키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부드럽게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따라서 바나나는 운동 후에 먹으면 근육 회복 속도를 높여주고 결과적으로 관절 부담을 줄여줍니다. 실제로 스페인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근육통을 자주 겪는 노인들에게 바나나를 매일 섭취하게 한 결과 야간 근육 경련, 쥐내림감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무릎 관절을 보호하려면 밤에 다리에 쥐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바나나가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경기 전후에 가장 즐겨 먹는 과일이 바로 바나나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근육 피로를 줄이고 빠른 회복을 돕기 때문입니다. 젊은 선수들도 도움을 받는다면 근육이 약해지는 노년기에는 바나나가 더 큰 의미를 가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은 있습니다. 바나나의 당분이 오히려 건강에 해롭지 않냐는 지적입니다. 맞습니다. 바나나는 천연 당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양과 타이밍입니다. 하루 1개 정도, 특히 운동 후나 오후 간식으로 섭취하면 당분의 부담은 크지 않고 오히려 회복 효과가 커집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바나나는 과식하지 말고 약처럼 정해진 시간에 드십시오.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무릎이 약해서 운동을 잘 못하는데 근육은 어떻게 지킬까? 바나나가 그 답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을 조금만 해도 근육 피로가 줄고 회복이 빨라지면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늘고 결과적으로 관절이 더 튼튼해집니다. 실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나나는 단독으로 드셔도 좋지만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더 좋습니다.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더해져 근육 회복과 관절 보호 효과가 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침이나 오후 간식으로 바나나 플러스 아몬드 조합은 훌륭한 선택입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나나는 기분을 좋게 만드는 세로토닌 전구체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나를 꾸준히 먹으면 우울감이 줄고 활력이 올라갑니다. 결국 관절 통증 때문에 의기소침해지신 어르신들에게는 심리적인 회복 효과까지 주는 것이지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녁 산책을 마치고 돌아와 바나나 하나를 드십니다. 다리에 쌓인 피로가 풀리고 무릎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잠자리에서도 다리에 쥐가 덜 나고 다음날 아침 더 가볍게 걸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작은 바나나 하나가 삶의 리듬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관절은 버티지 못합니다. 바나나는 근육과 관절을 동시에 살리는 값싼 영양제입니다. 오늘부터 장바구니에 바나나를 꼭 담아보십시오. 하루 1개, 그것만으로도 무릎과 허리의 부담은 훨씬 줄어듭니다. 이제 6가지 과일을 보셨습니다. 다음으로는 7번째 과일, 소화와 관절을 함께 살리는 과일을 소개하겠습니다. 마지막 7번째 과일은 조금 의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화 건강을 위해 챙기지만 사실은 관절에도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과일입니다. 바로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비타민C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파인애플 속에 들어있는 브로멜라인, 비로멜라인이라는 효소가 핵심입니다. 이 효소는 단백질을 분해해 소화를 돕는 동시에 체내 염증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브로멜라인은 관절염 환자의 통증과 붓기를 완화하는 천연 한겸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독일의 한 임상 연구에서는 파인애플에서 추출한 브로멜라인을 섭취한 관절염 환자들이 진통제를 줄이고도 통증이 완화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는 약물 부작용에 지친 환자들에게 특히 희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파인애플은 장 건강을 돕는 과일로도 유명합니다. 장내 염증이 줄어들면 전신의 면역 반응이 안정되고 관절 염증 역시 진정됩니다. 다시 말해, 파인애플은 소화와 관절을 동시에 살리는 과일입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브로멜라인은 파인애플을 먹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주장과 자연식으로 꾸준히 먹는 것이 약보다 안전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큰 효과를 기대하기 전에 작은 습관을 쌓으십시오. 파인애플 한 조각이 약보다 부드럽게, 그러나 꾸준히 여러분의 관절을 지켜줍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먹는 과일이 내 위장만 돕는 줄 알았는데 관절에도 영향을 줄까? 그 답이 바로 파인애플입니다. 한 조각이 장을 편안하게 하고 동시에 무릎의 염증을 조용히 낮추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파인애플은 산도가 높기 때문에 위가 약한 분들이 과하게 드시면 속쓰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복에는 피하시고 식후 디저트로 소량씩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실천 팁을 드리겠습니다. 파인애플은 단독으로 드셔도 좋지만 닭고기나 생선 요리에 곁들여 드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단백질 소화를 돕고 관절 회복에 필요한 아미노산이 더 잘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과일로 드실 때는 신선한 파인애플을 조금씩 잘라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통조림 파인애플은 설탕 시럽이 가득 들어 있으므로 오히려 관절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저녁 식사 후 가족과 함께 달콤하고 상큼한 파인애플 조각을 나눠 먹습니다. 그 순간 입안은 상쾌해지고 위장은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무릎과 허리 관절 속에서는 염증이 조용히 가라앉습니다. 달콤한 맛 뒤에 숨어 있는 치유의 힘, 이것이 파인애플의 진짜 가치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파인애플은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화기를 편안하게 하고 관절을 가볍게 하는 두 얼굴의 치유사입니다. 이제 우리는 7가지 과일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블루베리, 체리, 오렌지, 석류, 사과, 바나나, 그리고 파인애플. 이 7가지가 여러분의 식탁에 꾸준히 오른다면 관절은 지금보다 훨씬 젊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좋은 과일도 잘못된 습관으로 먹으면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조심해야 할 잘못된 과일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9가지 과일은 분명히 관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잘못된 과일 습관입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어르신들께서 흔히 범하는 몇 가지 실수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습관은 과일을 주스로만 섭취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과일 주스가 더 건강하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과일을 갈아 마시면 섬유질은 대부분 파괴되고 당분만 빠르게 흡수됩니다. 결과적으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염증 반응이 활성화되고
관절은 더 빨리 손상될 수 있습니다. 미국 당뇨학회에서도 과일 주스는 건강식이 아니라 단순 당분 공급원일 뿐이라고 경고할 정도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저녁 늦게 과일을 먹는 것입니다. 특히 당도가 높은 과일을 밤에 많이 먹으면 혈당이 높아지고 체지방이 쌓여 관절에 부담을 줍니다. 게다가 위가 더부룩해져 수면의 질도 나빠집니다. 관절은 밤에 회복되는데 이때 숙면이 방해되면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껍질을 모두 버리는 습관입니다. 사과, 포도, 배 같은 과일은 껍질에 항산화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농약 걱정 때문에 껍질을 벗기시는 경우가 많지만 깨끗이 세척하거나 유기농을 선택한다면 껍질째 드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껍질을 버리는 순간 관절을 살리는 중요한 약효 성분도 버리게 되는 셈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식습관을 조사했는데 껍질째 과일을 먹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관절염 발생률이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순한 습관 차이가 수년 뒤 건강의 차이를 만든 것입니다. 또 하나 흔한 실수는 과일을 식사 대용으로 먹는 것입니다. 나는 밥 대신 과일을 먹으니 건강하다라고 생각하시지만 관절 건강에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함께 섭취하지 않으면 관절을 지탱하는 근육이 약해지고 회복 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과일은 보조 역할일 뿐 결코 주식이 될 수 없습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과일을 많이 먹는데 왜 무릎이 여전히 아플까?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잘못된 시간, 잘못된 방식, 잘못된 조합으로 과일을 먹기 때문입니다. 실천 팁을 드리겠습니다. 과일은 아침이나 점심 후에 소량씩 나누어 드십시오. 과일은 반드시 통째로,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만 먹지 말고 견과류나 단백질 음식과 함께 드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같은 사과라도 아침에 껍질째 먹으면 무릎이 편안해지고 하루가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밤늦게 주스로 마시면 관절이 뻣뻣해지고 아침에 무거운 걸음을 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과일은 칼과 같습니다. 잘 쓰면 살리고 잘못 쓰면 해칩니다. 지금부터라도 과일을 먹는 습관을 점검해 보십시오. 잘못된 습관 하나만 고쳐도 무릎과 허리의 통증은 훨씬 줄어듭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또 다른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과일의 당분 과다 섭취가 관절에 주는 함정입니다. 과일은 분명히 관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당분 과다 섭취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자연의 음식이니 많이 먹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일에 들어있는 천연 당분, 즉 과당 프럭토스는 과하면 관절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과당은 체내에서 염증을 촉진하는 대사 과정을 거쳐 요산 수치를 높입니다. 결국 무릎과 발목 관절에 통풍 발작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진은 하루에 과일 주스를 과도하게 섭취하는 사람들에게서 관절염과 통풍 발병률이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즉, 자연식품이니 괜찮다라는 안일한 생각이 오히려 무릎을 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과일이 귀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계절마다 조금씩만 드셨습니다. 그래서 당분 과다 섭취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사시사철 언제든지 과일을 접할 수 있고 주스수, 스무디 드라이 과일까지 넘쳐납니다. 이 풍요가 오히려 관절 건강의 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과일 속 과당은 가공당보다 훨씬 안전하다라는 주장과 과당은 출처와 상관없이 과하면 결국 해롭다라는 주장이 맞섭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과일은 약이지만 많이 먹는 순간 약도 독이 됩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블루베리, 체리, 사과까지 열심히 챙겨 먹는데 왜 무릎이 여전히 붓고 시린 걸까? 그 답은 양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을 넘어서는 과일 섭취는 결국 관절을 해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적정량은 얼마나 될까요? 보통 어르신들의 경우 하루 과일 섭취량은 2~3번, 한 번에 주먹 크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사과 1개, 점심에는 오렌지 1개, 저녁에는 파인애플 몇 조각. 이 정도면 충분히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을 얻을 수 있고 과당 과잉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실천 팁을 드리겠습니다. 과일은 반드시 통째로 씹어 먹으십시오. 씹는 과정이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막아줍니다. 건과일, 말린 과일은 피하십시오. 부피는 줄었지만 당분은 몇 배로 농축되어 있습니다. 주스와 스무디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화하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같은 오렌지라도 통째로 먹으면 천천히 포만감이 들어 2~3조각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스로 짜서 마시면 단숨에 2~3개 분량을 흡수하게 되고 무릎 속에서는 염증이 활활 불타오를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과일은 약입니다. 하지만 과다 복용하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음식도 약처럼 정량이 필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좋은 과일, 어담가지를 알게 되셨고 잘못된 습관과 당분의 함정도 보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정보를 어떻게 마음에 담고 실천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관절 건강이 단순한 식습관을 넘어서 삶의 기쁨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정적 울림을 나누겠습니다. 관절은 단순히 뼈와 연골이 맞물려 움직이는 구조물이 아닙니다. 관절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발판입니다. 걷고, 계단을 오르고, 손주를 안아 올리고, 배우자와 손잡고 산책하는 모든 순간은 관절이 있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어르신들이 관절을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무릎이 시리기 시작하면 걷기가 두렵고 허리가 굽기 시작하면 외출 자체가 줄어듭니다. 결국 활동이 줄면 근육은 더 약해지고 관절은 더 빨리 망가집니다. 그리고 마음까지 위축되어 나는 이제 예전 같지 않다라는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관절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하불까지 과일, 그리고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는 것. 이 단순한 변화만으로도 수많은 분들이 다시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72세 여성분으로 심한 무릎 관절염 때문에 몇 년간 혼자 외출을 거의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권해드린 블루베리와 사과, 그리고 체리를 꾸준히 드시면서 매일 가벼운 스트레칭을 병행하셨습니다. 6개월 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에 손주랑 공원에 다녀왔어요. 예전엔 두려워서 못 나갔는데 이제는 걸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관절은 단순히 움직임이 아니라
삶의 자유를 지켜주는 열쇠라는 것을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언제까지 스스로 걸을 수 있을까? 많은 환자들이 이 질문 앞에서 눈시울을 붉힙니다. 그러나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음식을 선택하고 관절을 살리는 습관을 쌓아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의 발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조사에 따르면 적극적으로 관절 건강을 관리하는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7년 이상 더 독립적으로 생활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움직이며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진짜 장수 아닐까요? 물론 관절 건강은 한순간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결심 하나가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매일 장바구니에 사과 하나, 오렌지 하나를 담는 일, 저녁 식탁에 파인애플 몇 조각을 올리는 일. 이 작은 선택이 무릎의 통증을 줄이고 허리를 곧게 세우며 다시 한번 삶의 무대를 활짝 열어줍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관절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 마음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관절이 편안하면 마음이 밝아지고 삶이 다시 열립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손주가 할머니, 같이 놀자라고 달려올 때 무릎 통증 때문에 미안하다 대신 환한 웃음으로 그래, 같이 놀자라고 말할 수 있다면, 배우자와 저녁 노을 속을 걸으며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지 않다면, 그 자유로움과 기쁨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진짜 건강의 가치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여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을 정리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며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행동으로 이어가야 할 순간입니다. 다음 마지막 장에서는 오늘의 내용을 함께 정리하고 여러분께 따뜻한 마무리와 실천의 용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7가지 과일과 2가지 중요한 경고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관절 속 불꽃을 꺼주는 블루베리, 염증을 잠재우는 체리, 칼슘 흡수의 조력자 오렌지, 혈관과 관절을 동시에 지켜주는 석류, 값은 저렴하지만 강력한 사과, 근육과 관절을 살리는 바나나, 소화와 관절을 함께 돕는 파인애플. 이 7가지 과일은 모두 마트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보약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지식으로만 머무르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냉장고와 장바구니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과연 이 과일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혹시 아직도 달콤한 주스, 설탕에 절인 과일, 혹은 통조림만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바꿔야 할 때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관절을 지키는 것은 큰 수술이나 비싼 약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장을 보는 순간에 어떤 과일을 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젊을 때부터 무릎 관절염이 심했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고통 때문에 땀을 흘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매일 아침 사과 반 개, 점심에 오렌지 하나, 저녁에 파인애플 몇 조각을 꾸준히 챙기셨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그분은 이제는 진통제를 찾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라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저는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음식이 곧 약이라는 사실을요.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나이도 많고 관절도 이미 손상됐는데 지금 시작해도 소용이 있을까? 그 답은 분명합니다. 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관절은 회복력이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좋은 음식을 꾸준히 먹고 나쁜 습관을 멈춘다면 내일은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과일을 고르고, 올바른 시간에 먹고, 적정량을 지키고, 잘못된 습관을 버리는 것. 이 단순한 4가지 원칙만 실천해도 관절은 달라집니다. 무겁던 무릎이 가벼워지고 꺾이던 허리가 펴지며 다시 한번 삶의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과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서로의 경험과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 우리는 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한 버튼 클릭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정보를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달하는 건강한 선물이 됩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의 클릭 덕분에 무릎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힘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함께 제대로 해냅시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고 무릎과 허리가 늘 편안하시길 기원합니다.